안녕하세요, 정경입니다. 오늘은 브랜딩 파고들기 3편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이어서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과 잡지와 책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마케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지셔닝이란 말이 쓰인 시기는 1972년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였던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라는 사람이 포지셔닝의 시대라는 시리즈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시점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포지셔닝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쟁자의 제품과 나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다르게 인식이 되도록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달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질문들을 던지라고 했었죠. 우리는 과연 고객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브랜드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왔다면 포지셔닝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 브랜드가 어느 위치에 가야 할지, 어느 위치에서 경쟁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무수히 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브랜드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 포지셔닝의 전략 및 성공 사례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지셔닝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좀 있어요. 시장의 규모, 그리고 경쟁자들, 고객층들을 분석하고 회사의 수압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에게 어떻게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포지셔닝 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포지셔닝 맵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마케팅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친숙한 단어일 거예요. 브랜드 포지셔닝 맵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나 전략 게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전쟁 게임 같은 거요. 거기에 보면 그 우측 하단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 미니맵이라고 상대방의 위치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나의 게임 전략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장을 좀 더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해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이고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경쟁 제품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또 자사 제품과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제품은 무엇인지, 우리와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놓치고 있는 시장은 과연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도록 도출해내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도출해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포지션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 화면을 띄워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스타트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햄버거 집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나는 오픈을 하고 싶다. 해보자고요, 한번. 그럼 현재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 중에 제일 중요한 이제 4가지의 방향성을 제가 설정을 해둘게요. 퀄리티, 맛, 서비스, 가격,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해두고 경쟁사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제 포지셔닝 맵이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프로세스를 짜서 전략을 짜야겠죠. 브랜드 포지셔닝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가 혼재되어 있는 전체 시장을 동질적인 작은 규모의 시장으로 나누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해서 표적 고객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분석을 해보고 타겟 시장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경쟁사들의 이미지와 속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때 포지셔닝 맵을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세분화와 그 안에 타겟 시장이 선택이 되면 타겟 고객의 욕구나 기대 혜택 등의 중요도에 따라서 브랜드 포지셔닝 기준을 선택해야겠죠. 기준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을 보고 경쟁사를 파악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또 파악을 해서 코카콜라처럼 전통성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펩시콜라처럼 젊음을 강조할 것인지, 애플처럼 감성을 추구할 것인지, 삼성처럼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 편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성공한 브랜드들을 보면 저마다의 색깔과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삼성과 지명 광고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 삼성의 광고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듀얼코어
CPU, 메모리 크기 등 성능과 부품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죠. 반대로 이런 애플의 관계를 보면 그 성능을 통해서 얻는 궁극적인 가치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에 진입은 했지만 그 안에서 서로 타겟팅하는 고객층들이 다른 거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혈압의 차이가 결국에는 삼성과 애플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차이나게 만드는 거죠. 포지셔닝에 있어서 이 두 기업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된 거죠. 이처럼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브랜드들 보면 반대로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편에 이어서 또 한번 볼보를 예를 들어볼게요. 볼보는 무려 1944년부터 볼보가 믿을만하다고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줄 것인가에 올인을 했습니다. 제품을 홍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거죠. 볼보나 애플 이런 것들을 보면 제품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거다, 우리는 이렇다,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이키 광고를 봐도 신발에 대한 어떤 그 신발 모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없어요. 위대한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위대한 스포츠 역사를 기리는 거죠. 좋은 브랜딩이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포지션을 찾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